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과 미신이 위험하게 뒤섞여 있던 법의학의 아주 기묘하고 황당했던 역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이상한 범죄 수사법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CCTV도 DNA 분석도 없던 시절,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범인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오늘날의 과학 수사가 있기 전 진실을 찾으려는 시도는 때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세 시도에는 신의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 유무죄 판단을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피고인을 그냥 강에 던져버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 무고한 사람은 분명 구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죠? 물에 빠져서 죽으면 저 사람은 유죄네. 살아남으면 신이 구해주셨어. 무죄.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방법으로는 당연히 진실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회는 뭔가 더 객관적인 방법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과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수사관들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써보자 하고 나섰죠. 그런데요, 그 첫걸음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그게 바로 옵토그래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본 마지막 장면이 눈에 막막에 사진처럼 착 하고 찍힌다는 아이디어예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눈을 잘 들여다보면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1870년대에 한 과학자가 실제로 토끼 눈에서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 사건 때도 이걸 시도해봤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1924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이 용의자한테 피해자 눈에 네 얼굴이랑 도끼가 찍혔어 라고 말하니까 글쎄 그 말만 듣고 범행을 자백해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인범을 잡을 수 있다는 정말 절박한 희망이었다고요. 오죽 답답하고 절박했으면 이런 기묘한 기술에까지 기대를 걸었을까 싶죠. 물론 안타깝게도 이 방법으로 잭 더 리퍼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수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해자의 눈을 들여다보는 대신 이제는 범죄자의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고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아예 따로 정해져 있다. 심지어 얼굴이나 두개골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의사 체사레 롬브로소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라는 게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바로 롬브로소의 핵심 이론, 생내적 범죄인 이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범죄자들은 진화가 덜 된 원시인 같아서 그 특징이 겉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롬브로소가 이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범죄자의 두개골을 딱 보더니 이거다 하고 무릎을 친 거죠. 이 순간의 깨달음이 이른바 범죄인류학이라는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문의 불안한 시작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롬브로소의 과학이 엄청나게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도범은 코가 찌그러져 있고 강간범은 눈이 반짝인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범죄 유형별로 아주 세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롬브로소의 이론은 사실 당시 팽배했던 인종차별적인 사이비 과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찢어진 눈이나 돌출된 턱 같은 특정 인종의 특징을 원시적인 것, 그러니까 범죄적인 것과 그냥 연결시켜버린 거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명백한 편견이었습니다. 자, 롬브로소의 골상학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20세기로 와볼까요? 이번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거짓말을 잡아내는 기계가 등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거짓말 탐지기, 바로
폴리그래프입니다. 왠지 굉장히 과학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어떤 슈퍼히어로를 만들었다는 사실. 과연 누굴까요? 정답은 바로 원더우먼입니다. 정말 의외죠?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거짓말할 때 혈압이 오르는 걸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진실의 올가미를 쓰는 원더우먼을 만든 장본인이었던 거죠. 정말 신기한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탐지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데 이 기계는 거짓말 자체를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심박수, 혈압, 땀처럼 우리 몸이 불안하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고 긴장해서 심장이 뛰어도 기계는 삐백하고 반응하는 거죠. 거짓말쟁이의 반응과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법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폴리그래프는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 왜냐하면 그냥 생리 반응을 잴 뿐이니까. 이 말이 핵심이에요. 기계는 잘못이 없어요. 기계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황당한 과거의 실수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강물에 사람을 던졌던 신의 재판에서부터 죽은 사람의 눈을 들여다본 옵토그래피, 범죄자의 머리 모양을 쟀던 롬브로소의 이론, 그리고 불안함을 거짓말로 오해한 폴리그래프까지.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거쳐왔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AI 안면인식 기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을 보고 범죄자를 가려낸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롬브로소의 생각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만약 AI가 과거에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수백 년 전에 한 물리학자가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교수대에 갈 만한 죄를 짓기도 전에 그들의 목을 매달게 될 것이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말이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묘하고도 위험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기술을 올바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